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발빠르게 여객기의 좌석을 제거했고 그 공간에 화물을 실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빠른 대처를 통해 확보한 화물의 적재량은 얼만큼이었을까요? 대한항공의 보잉 777-302R 여객기의 개조 전 화물 적재량은 22톤, 그리고 좌석을 떼어낸 여객 칸에 9톤, 승객들의 수화물을 넣는 오버헤드 빈에 1.8톤, 총 10.8톤이 추가된 32.8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크지 않아 보이는 고작 10톤의 추가 적재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룬 국내 항공사들의 판단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화물 운송 능력으로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비행선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사고로 비행선의 종말을 알린 독일의 힌덴부르크호도 100여 년 전의 기술로 약 60톤의 화물 적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취소되었지만 미군에서 한때 1000톤짜리 비행선을 계획했을 정도로 잠재 가치가 높았던 비행선이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단지 사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비행기의 수많은 추락에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행선을 역사책을 통해 확인하거나 옥의 광고물과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의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오려 하는 비행선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선의 발명은 당연하겠지만 비행기보다 빨랐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발명이 된 동력 비행기가 나오기 무려 50년 전 1852년 프랑스의 앙리 지파르는 유선형의 가스기구에 35마력짜리 증기 엔진을 설치해 어느 정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체를 만들었었죠. 비행선이 하늘에 뜨는 원리는 이전에 잠수함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잠수함이 물속의 특정 수심에서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과 다른 점이라면 물은 공기에 비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류면체 속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는 1000kg이지만 공기는 약 1.3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배의 전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만 하면 됐고, 잠수함은 수심에 따른 밀도를 계산해 잠수함 내부의 물의 양을 조절해 주기만 하면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비행선은 공기의 무게보다 가벼워져야지만 하늘에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선 내부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게 됐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체는 헬륨으로 가로 세로 높이 1m인 정류면체 안에 가득 채웠을 때 공기 무게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0.18kg입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류면체 안을 헬륨으로 가득 채운다면 약 1.1kg의 화물을 들 수 있고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는 생각보다 큰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으로 1톤의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반지름 6m의 풍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독일에서 운영하던 힌덴부르크호의 적재 중량이 약 60톤이었으니 기체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 이론상으로 반지름 23m인 풍선을 만들면 띄울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체 자체의 무게를 아무리 무겁게 잡더라도 힌덴부르크호의 실제 크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당시 힌덴부르크호의 길이는 245m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체의 무게를 최대 적재重量이 60톤으로 잡아 계산을 하더라도 반지름 30m인 구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대한 부피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성층권의 밀도는 지표면의 4분의 1 정도이고, 그보다 더 높은 20km 부근에서는 더 줄어들어 지표면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행선이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더 큰 헬륨 풍선이 되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선이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등장했던 비행선들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비행선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었던 힌덴부르크호의 폭발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비행선 제조 기술을 보유했던 독일은 구조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제작했지만 그 안을 채워줄 헬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조 및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독점 생산 중이었는데, 독일의 지구연구 침략에 대한 제재 조치로 헬륨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륨 없이 운행을 해야만 했고 독일이 찾은 대체제는 수소였습니다. 주기율표 1번에 위치한 수소는 2번에 위치한 헬륨의 절반 정도 되는 무게를 가져 비행선이 뜨기 위한 재료로는 훨씬 적합했지만 문제는 수소 기체 자체가 불이 쉽게 붙는 가연성 기체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수소 기체를 사용하던 독일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했었지만 정전기로 추정되는 원인 불명의 최초 화재 이후 순식간에 타오르며 비행선은 더 이상 운송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죽는 것에 비해 총 97명의 탑승객 중 35명만 사망해 의외로 생존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비행기의 크기에 비해 매우 가벼워 느리게 추락했고 순식간에 불타오른 후 화재가 멈춰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추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행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추락을 하면 모든 탑승객이 사망하는 비행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 장점을 확인해 봅시다. 현재 사용되는 비행기에 비해 압도적인 화물 적재량과 공중 체류 시간, 철도나 배에 비해 빠른 이동 속도, 그리고 적은 연료 소모량 등 비행선의 장점이 많지만 이런 장점들이 다른 대체 운송수단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화물을 멀리 보내야 하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의 제품이 빠른 배송이 요구될 때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항공운송을 고려해보겠지만 만약 무거운 무게를 가진 물체나 빠른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면 굳이 공중에 띄워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운행되는 비행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적재 중량을 가진 비행선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하늘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상과 해상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운행되던 증기기관차의 견인력은 수만 톤에 이르렀고 바다를 떠다니는 화물선의 경우 수십만 톤을 가뿐하게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운행되던 기차의 속도는 비행선의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형의 제약이 없이 일직선으로 열차의 최고 속도를 내며 간다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나 비행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와중에 비행선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행선의 자리를 비행기에 내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의 초기 문제점이었던 큰 소음과 낮은 정숙성은 기술이 발전하며 해결됐고 비행선의 큰 부피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으로 1930년대 최고 속도와 지금의 속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반해 비행기는 음속을 돌파하게 되었죠. 또 한때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비행선이지만 큰 부피로 인해 적의 표적이 되기 쉽고 단 한 발만 적중하더라도 추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항공기들이 대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중을 날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굳이 비행선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는 애매한 성능 때문에 현재는 거대한 광고판을 공중에 띄우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애매했던 비행선에게도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속력을 내고 양력을 만들어 뜨던 기존 항공기와 달리 부력을 이용해 공기량만 조절하면 공중에 뜨는 비행선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낮은 저항으로 압도적으로 적은 양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을 통해 모터의 전력을 충당한다면 진정한 아리백을 구현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이론상 공중 체류 시간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기상관측 용도로도 미래에 활성화될 드론의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역사책에서만 보던 비행선이 우리의 눈앞에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선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